엄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조용히 계시면 가족은 안전합니다. 보건소 검사실에서 들었던 그 남자의 위협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평범한 건강검진이 어떻게 이런 악몽으로 변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작년에 초등학교 교사직에서 은퇴했죠.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한 푼 한 푼 모아가며 근검절약하는 게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남편 철수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두 아들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죠. 첫째 대수는 회사원이고 둘째 민수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보건소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죠. 매년 받던 검사니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금방 다녀올게요. 검사 받고 결과지 받아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여보. 보건소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입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건강검진 받으러 다니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다니 말이죠. 젊을 때는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 했는데요.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에요. 벌써 몇 번째 와보는 곳이죠. 자동문이 열리며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스쳤어요. 로비에는 저처럼 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계셨죠. 아이를 안고 온 젊은 엄마도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평소 봐온 김 간호사님은 안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건넸어요. 주민등록증과 검진 안내서 말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웃고 있던 직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서류를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부분을 계속 보더라고요. 잠깐만요. 직원이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서류에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직원은 고개를 젓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라도 생긴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서서 기다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설마 건강에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서류를 잘못 준비한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분 후 직원이 다시 나왔어요. 손에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게 다가와서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그때였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 말입니다. 직원이 제게 다가와서는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귀에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검사실 들어가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교사 생활로 단련된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건강에 심각한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검진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걸까요? 쪽지를 받아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평범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이상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았죠. 왜 저에게만 이런 특별한 안내를 하는 걸까요? 직원은 다시 접수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와의 대화는 없었던 일인 양말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손에 든 쪽지를 살펴봤습니다. 작은 종이에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3번 검사실로 바로 오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곧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평범한 안내문이었지만 뭔가 긴급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절차였습니다. 보통은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곧바로 검사실로 가라니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아마 검진 인원이 많아서 미리 준비하라는 뜻인가 보다.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복도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왠지 모르게 조용했죠. 보통은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날은 유독 한산했습니다. 마치 저만을 위해 준비된 공간 같았어요. 3번 검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서니 더욱 긴장됐어요. 평상시라면 노크를 하고 들어가겠지만 쪽지에는 곧바로 들어오라고 적혀 있었죠.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인가 보다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검사실 안은 평범해 보였어요. 하얀 침대와 각종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뭔가 낯설었습니다. 평소 봐온 검사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남자는 친절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죠. 안녕하세요, 이정숙님. 오늘 검진 받으러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봐온 의사들과는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남자는 제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이시네요. 그런데 이정숙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따로 불러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혹시 이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라도 나온 걸까요? 아니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각한 건 아닙니다. 남자가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친절한 미소와는 달리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뭔가 기억이 스쳤어요. 이 사람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정숙님의 검진 결과에 대해 상담이 필요해서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모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직 검사도 받지 않았는데 결과 상담이라니요. 게다가 검진 결과는 보통 며칠 후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결과 말씀이세요?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실수를 한 것처럼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남자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이전 검진 기록을 미리 확인해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해하셨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이전 검진은 다른 병원에서 받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남자는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숙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무슨 상황이요? 선생님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발견됐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혈액 검사요? 언제 받았다는 거죠? 지난달 받으신 검사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는 지난달에 혈액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이 남자의 얼굴,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봤던 얼굴이었어요. 제자를 속여 돈을 빼돌리던 사기꾼 말입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곳은 진짜 검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도 의사가 아니었고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남자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정숙님, 놀라지 마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 누구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문 쪽으로 다가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걸렸어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의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죠. 무슨 짓이에요?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일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당신이 대체 누구냐고요? 저요? 저는 선생님을 도우러 온 사람입니다.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선생님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건강검진이 어떻게 이런 일로 변한 거죠? 선생님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남자가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민수 씨 말이에요. 민수 이름이 나오자 더욱 놀랐어요. 민수를 어떻게 알아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민수 씨가 요즘 사업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실이었어요. 민수는 몇 달 전부터 사업 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빚도 좀 있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 민수 씨가 큰 문제에 빠져 있어요.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조용히 계시면 가족은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위협이었습니다. 대놓고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 거였어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알리거나 소란을 피우면 민수 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남자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일이에요.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돈이요. 남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돈 말이에요.
남자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정밀 검사 결과예요. 서류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검사도 받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올 리 없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남자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심각해요. 즉시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은 맞게 적혀 있었는데 생년월일이 틀렸거든요. 몇 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이 생년월일이 틀렸는데요. 제가 지적하자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어요. 아,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중요한 건 검사 결과예요. 완전히 허점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위협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한 거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이요? 네, 특수 치료약 값이에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이라서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갑자기 현금을 구하라니요. 저희 같은 서민이 3천만 원을 당장 어떻게 마련해요?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인출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오늘 치료를 시작해야 해서 급해요. 지금 바로 가서 돈을 가져오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인출할 수는 없어요. 며칠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해요. 늦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민수 씨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 씨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협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사기꾼에게 굴복해야 한다니요. 그때 접수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반응을 보이고 말았어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인 거죠. 마치 직원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남자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남자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뭔가 말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서둘러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자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자가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어요. 누군가 뭔가 말했죠? 접수할 때 직원이 뭐라고 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들켰나 봅니다. 역시 그렇군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 바보 같은 직원이 실수를 했나 보네요. 남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았어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이정숙님,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끝낼 생각이었는데 말이에요. 뭘 하려는 거예요? 민수 씨에게 전화해야겠어요. 남자가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저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정말로 민수에게 해를 끼칠 건가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알겠어요. 돈을 가져올게요. 남자가 전화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남자는 다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세요. 3천만 원을 인출해서 돌아오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정말 돈을 가져다 줘야 하는 걸까요? 검사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제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자들 때문에 굴복해야 한다니요. 35년간 아이들에게 정의와 용기를 가르쳤던 제가 말이에요. 차라리 제가 무너져도 가족만은 지켜야 하는 걸까요? 보건소 로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만 악몽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거였습니다.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접수대를 지나가면서 그 직원을 봤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도우려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과 한패인 건가요? 도무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길에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 보였고요. 이 모든 스트레스가 한 번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정말 3천만 원을 인출해야 하는 걸까요? 그 돈이면 저희 부부가 몇 달은 생활할 수 있는 돈인데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자존심보다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나쁜 짓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민수 생각이 났어요.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했죠. 혹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건 아닐까요? 그 사기꾼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민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내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요. 비록 성인이 된 아들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지켜줘야 할 아이였어요. 하지만 교사로서의 정의감도 끌어올랐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에게 굴복하는 게 맞나요?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아이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까요? 은행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만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교차했어요.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정말 민수에게 해를 끼칠까요? 아니면 허세일까요? 그 남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돈을 준다고 해서 정말 끝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시작하면 계속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3천만 원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일단 민수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우선은 아들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제 상황을 알지 못했죠. 이 고립감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다행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안전한 건가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기꾼이 어떻게 민수의 사업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단순한 정보 수집으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었거든요. 혹시 민수와 관련된 사람 중에 정보를 흘린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민수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단순한 사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복잡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12번 고객님, 제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로 향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 돈을 인출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제 딸뻘 되는 나이 같았어요. 적금 해지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려고 애썼어요. 3천만 원 정도 필요해서요.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네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갖다 바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에 쓰실 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이 의외의 질문을 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가 많아서요. 혹시 누군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직원도 뭔가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민수 생각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이에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친절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적금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급하게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뭐지? 무슨 일이래? 은행 안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경찰차들이 보건소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저와 관련된 일인가요? 혹시 그 접수 직원이 정말로 뭔가 조치를 취한 건가요? 죄송한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창구 직원도 상황이 궁금한 듯 동료와 무언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그 사기꾼인가요? 여보세요? 이정숙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역시 그 남자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전과 달리 다급해 보였습니다. 은행에 있어요. 돈 인출하고 있어요. 당장 돌아오세요. 지금 상황이 이상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절차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현금 봉투를 건넸어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평생 적금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보건소로 뛰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소란이 더 커졌어요. 경찰차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관들이 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사기꾼들이 잡혔다네요. 보건소에서 가짜 의사 행세하면서 사기쳤다고 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경찰이 온 거였습니다.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지금 수사 중이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안에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때 보건소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둘러싸인 채로 말이죠.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짧고 빠른 외침이 들렸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가짜 의사도 수갑을 찬 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수야? 제 둘째 아들 민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갑을 찬 채로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제 아들이 사기꾼들과 함께 체포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엄마, 민수가 저를 보더니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엄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경찰관이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이게 꿈인가요? 현실인가요? 경찰관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정숙 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 사람이 제 아들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경찰관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정숙님, 오늘 보건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가짜 의사가 저를 속여서 돈을 요구했어요. 제 아들을 위협하면서 말이에요. 그 아들이 저기 있는 민수 씨죠? 경찰관이 민수를 가리켰어요. 민수 씨가 이 사기 조직의 일원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가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사기꾼들에게 제공했어요. 건강검진 일정, 평소 생활 패턴, 가족 상황까지 모든 걸 알려준 거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민수가요? 제 아들이요? 그럴 리 없어요. 민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민수 씨는 사업 자금 때문에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 가짜 의사가 민수의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왜 제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민수가 정말로요? 네, 오늘 아침부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신고해서 알게 됐어요. 보건소 직원이 정말로 저를 도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 작은 쪽지와 속삭임이 신호였던 거죠. 그럼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 공범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민수가 다시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가족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조용히 해. 경찰관이 민수를 경찰차로 데려갔어요. 민수는 끝까지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돈을 넘겨주기 전에 체포됐거든요. 맞아요. 저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왔지만 아직 그들에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님께서 충격이 클 것 같네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충격이요? 그런 말로는 부족했어요. 제 인생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평생 가르쳤던 정직과 성실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차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민수도 그중 한 대에 타고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 떠나가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 말이에요. 그 아이들 중 누군가는 지금도 저를 존경하고 있을 거예요. 정작 제 친아들은 저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는데 말이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며칠 후 경찰서에 갔어요. 민수와 면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수를 봤어요. 며칠 만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은 정말 낯설었어요. 엄마,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실망스러우면서도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만 알려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속인 거냐? 아니에요.
엄마한테 실제로 피해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연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민수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더 화가 났어요. 끝까지 자기 변명만 하고 있었거든요.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엄마,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엄마를 그렇게 속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민수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키운 걸까요? 교단에서 가르쳤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이들에게 정의와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죠.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은 그런 가치들을 저버린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철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철수도 많이 충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요. 철수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우리가 잘못 키운 게 아니에요. 민수가 잘못 선택한 거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수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저는 여전히 정직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제 신념까지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정직과 성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거든요. 며칠 후 예전 제자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어른이 된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덕분에 지금도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은 저를 배신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진정한 신뢰는 혈연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민수가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믿는 가치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불신할 수는 없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나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이정숙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 올 수 있다는 현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인상 깊네요. 진정한 신뢰는 혈연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말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가족을 사칭한 사기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갑자기 돈을 요구하거나 이상한 부탁을 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더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